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은퇴자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강성모 소장님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또 퇴직연금소장으로도 재임하셨죠. 앞으로 은퇴자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또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에 필요한 돈이 뭐 7억이다, 10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참 보기 흔한 풍경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 텐데 먼저 노후 자산 혹은 또 은퇴 자산이라는 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노후에 대비한 은퇴 자산과 또 일반적인 자산, 이 운용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겠죠, 소장님? 네. 예, 뭐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뭐 은퇴자산 필요 금액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 평균적인 우리 생활 수준에서 비하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의식하면 오히려 은퇴 설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대략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은퇴 자산이 일반 자산하고 이제 운용 방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도 투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1, 20년, 그리고 아주 길게 보면은 30년에서 60년 정도까지 또 걸리는 대장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기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뭐 오히려 세율이라든지 그리고 수수료 비용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개입되는 여러 가지 이 고용 안정 불확실성 내지는 건강 수명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개입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일반적인 운용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착각을 해서 일반적인 운용에서 초점을 하듯이 단기 수익률이나 아니면 또 무조건 노후 자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 위주로만 운영을 하다가는 당초 계획을 못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각자의 재정 상태나 연령대에 맞춰서 운영 방법이 상당히 닭이 다양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결국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자금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생애 주기에 맞는 자금 관리 원칙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는 20대니까 20대 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자산 운영하게 되면 보통 뭐 위험도,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따졌었는데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 인적 자본을 이제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이 근로자들이 평생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젊은 층의 그 저축자들이 향후에 근로 기간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오히려 크고,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돈을 번 건 없기 때문에 금융 자본은 굉장히 취약하죠. 반면에 노령층은 그동안 계속 인적 자본을 현금화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을 받아서 모아놨으니까 금융 자본은 그만큼 크고, 반대로
앞으로 근로할 기간은 뭐 거의 없으니까요. 제한적이거나. 그러니까 인적 자본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적 자본도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젊은 그 근로자들하고 돈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적 자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인적 자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자기 직업의 성격이 공무원이다, 교사다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노후의 어떤 연금 보장이 거의 확실히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네. 상대적으로 뭐 이 증권회사,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다. 네. 그러면은 그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급여의 변동성이라는 게 그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연동돼서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래 소득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많이 벌 수 있더라도 그것이 또 어떤 안 좋게 될 위험성도 그만큼 크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도,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상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자산 투자도 안정된 자산에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위험 자산을 훨씬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 인적 자본은 상당히 채권 비슷하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변동성이 크거나 불확실성이 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 금융자산 투자할 때는 철저히 안정성 있는 자산, 채권형 자산에다 배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직업, 인적 자본의 위험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개인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이 또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단계도 나뉘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죠. 은퇴 자산 관리라는 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게는 3, 40년에서 60년까지도 걸리는 대장정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 단계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축적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쌓아서 이걸 돈을 불리는 거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뭐 50대 초중반 됐거나 아니면 60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은퇴를 이제 준비하는 재직 단계의 종반기, 그리고 은퇴기의 초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그동안 그 수익성 위주로 굴렸던 자산을 좀 상당 부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전환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노후 은퇴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배분 인출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투자 단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네. 축적,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출 단계가 있는데, 네. 근데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대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인출 단계가 좀 길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재무적으로 보면 문제인데 쓰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오래 사는 거니까 뭐 네.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일인데요. 네. 그걸 뭐 그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얼마나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는 약간의 재무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통적으로 인출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후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과거 그 노후 은퇴 기간이 한 15년, 20년 정도로 상정이 될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앞으로도 그 기대 여명이 점점 더 늘어난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은퇴 기간이 재직 기간이나 그 이전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들어서 그 은퇴 컨설팅의 어떤 이 포인트도 꼭 노후라고 해서
안정적인 소득 자산에만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거의 자금 소진이 돼서 사실은 네. 빈손으로 긴 여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장수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물론 그 정기적인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해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자녀 자산에 있어서는 고수익 자산을 오히려, 왜냐하면 그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기간도 또 길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좀 손실을 보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과거 노후 은퇴 생활 기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일정 부분 고수익 자산에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간다면요. 이렇게 길게 투자하다 보면 뭐 이제 주식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는 마치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도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 주식이 뭐 장기에 걸쳐서 투자를 하면은 그 고수익이 보장이 되고 또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물론 어떤 특정 국면이나 특정한 국가에서 그랬을진 모르겠지만은 그게 일반적으로 이 금칙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만 해도 뭐 물론 장기라고 얘기하기 좀 짧은 기간이지만은 10년 단위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90년대 그리고 96년부터 시작한 10년 투자는 채권을 능가했지만은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걸 또 20년, 30년으로 늘리면 달라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체적인 과거 100년의 그 자본시장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면은 주식이 채권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쓰는 투자 기간은 30년이 넘습니다. 네. 35년 정도를 넘어하면은 한 번도 채권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건데, 사실은 35년, 37년이라는 그런 주식 투자 기간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에 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예, 기대하기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이 장기에 걸쳐서 투자를 하면은 고수익이 보장이 되고 위험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나친 낙관적 견해고요. 네. 우리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그걸 좀 달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도 그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87년부터 24년 동안 투자한 결과에 대한 어떤 예시인데요.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은 물론 이제 다 회복해서 올라왔지만은 이 통계치의 마지막은 그 2,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굉장히 주식 수익률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40%, 채권 60%를 섞은 그런 비율을 매년 그 재배분을 해서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그 투자 배분 비율보다, 그리고 주식 100%, 채권 100%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적정한 그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두 가지 자산을 이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득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 연금 투자, 그러니까 은퇴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이 상관관계가 서로 떨어지는 자산을 분산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식도 상당 부분
편입 비중이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주식 편입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또 어느 정도 네. 그 문제가 저한테는 궁금하네요. 뭐 허무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뭐 연령에 따라서 조금 더 줄여가는 뭐 그런 예, 원칙들이 있나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그런데 편입 비중이 뭐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이 연령이 얼마 됐으니까 몇 프로 주식하고 몇 프로 채권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일률적으로 제시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표 잠깐 보시면은 네. 미국의 이제 이게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연령대별로 이 자산 배분을 변화시키는 펀드인데 이게 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는 A 펀드, B 펀드의 자산 배분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저축자들의 상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 운영 회사가 제시하는 이런 자산 배분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이 특정한 비율로 획일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답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쉽게 좀 표현을 하면은요, 한마디로 위험 자산, 그러니까 고수익 자산을 갖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 주가 시초가를 꼭 봐야만 잠을 들 수 있다라 그러면은 네.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퇴 컨설팅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청중들한테 손을 들라고 그런 게 잘 먹는 걸 좋아하느냐, 잘 자는 걸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eat well이냐, sleep well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나눠질 거 아닙니까? 네. 잘 먹는 거를 손을 든 사람은 굉장히 위험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난 잘 자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위험 회피형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위험 선호도를 구분하는 뭐 그런 흥미있는 서베이도 있는데요. 비슷하게 잘 주무실 정도의 적정한 자산, 고수익 자산 비중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오늘 은퇴자산 운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저희들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또 연금 이런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